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똑같죠.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미국이 갑자기 금리 종료 분위기에서 인상 우려로 바뀐 이유는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유가의 상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긴축 장기화를 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반등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함께 오펙 플러스라고 그러죠. 동시에 감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거기서 100만 배럴을 줄였습니다. 900만 배럴로 생산을 줄였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고 또 리오프닝을 한 중국이나 인도로 인해서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문제, 또 재고도 지금 약간 바닥이 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럼 유가가 일시적으로 감산을 유도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원유 외에는 그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제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에서 많은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요. 2차 전지가 세계적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원유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에서만 2차 전기차로 가도요. 휘발유 쓰는 그 원유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의 먹거리가 없고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유가에서 수익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러시아와 생각의 공유가 좀 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탈피를 위한 원자재 무기를 활용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많이 생산해 공부하면 되는데요. 미국도 그럴 생각이 별로 없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러시아 문제도 제가 개인적 생각이고 실제로 그러한 이슈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의 선두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흔들면 미국과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는 협상이 안 되죠. 외부에서 협상을 주도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노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네요. 유가의 상승이 2년물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년 국채금리가 5%를 다시 돌파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상황이고요. 올해 유가는 100불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불. 140불까지 갔었죠. 140불 근처까지 갔던 유가가 이제 반토막 넘게 빠졌었죠. 60불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100불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표가 나왔는데요. 지표는 지금 둔화가 나와야 되죠. 네, 또 강화가 됐습니다. 8월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4.5가 나왔는데요. 전달 52.7보다도 증가를 했죠. 시장 예상은 52.5 정도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8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요거라도 둔화가 됐다면 미국이 오늘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고 끝났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게 하락을 좀 키웠습니다. 나스닥은 1%대 하락을 했고요. 다음 0.5%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윗끌림 만기죠. 어제 우리나라는 별대 흐름을 좀 보였어요. 아시아에서 별대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또 윗끌림 만기죠. 윗끌림 만기는 또 별도의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강화를 하거나 시장의 흐름을 더 강화하거나 반대로 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별도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나스닥 0.57%, 나스닥 1.06% 빠졌네요.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뭐 60일선에 딱 걸쳐있는 상황이죠. 추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가 먼저 빠진 거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나스닥이 빠져서 60일선에서 아래꼬리가 생기고 끝난 상황이고요. 다우도 지금 다우는 60일선 이탈해서 지난번에 90일선 근처에서 회복을 했는데 또 그 근처까지 또 밀려서 시장이 약간 흔들고 있는 그런 과정 정도로 시장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유가죠. 서부텍사스 중진류. 오늘 어저께 88불 갔다가 종가가 86불 69센트였는데요. 오늘은 88불 비슷하게 갔다가 종가상으로는 87불 54센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으로는 어제와 오늘은 같지만 종가가 높아진 거죠. 종가가 약간 높아진 상황으로 됐습니다. 어쨌든 9월 접어들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난번 평균가를 다 넘어서서 추가로 평균가를 높이는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에 따른 시장의 변화가 또다시 영향을 미칠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에도 하락을 합니다. 삼성전자는요 이번에 급등을 한번 줬죠. 이게 HBM3 때문에 그러죠. 지금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HBM 점유율이 거의 같다고 하네요. 생각지 못하게 많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았는데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다 FM에 납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순식간에 저점에서 거의 8.9% 정도 올랐었죠. 10% 근접하게 올랐다가 그냥 밀렸어요. 근데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 사고요 기관만 팔았어요. 외국 개인하고 기관만 팔았거든요. 그러면 기관이 매도가 거세졌고 외국인 모습이 거세진 거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거세졌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주가가 밀렸어요. 일단 뭐 재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 HBM 때문에 HBM 비싸잖아요.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밀렸어요. 삼성전자가요 기술적으로 어제나 그저께 반등을 줬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오늘 반등에 실패하면 좀 피곤하죠. 다시 제자리로 갈 확률도 없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왜 가요? 그건 상관없죠. 수급의 균형이 외국인은 몰려갔어도 매도자가 더 많아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리가 깨지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려면 오늘 정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게 좋죠. 원래는 어제 그제 올랐어야 되는데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 못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원점 회귀가 되면서 이제 지지력이 약화됩니다. 지난번에 지지력이 뭉치는 자리에서부터 눌렸지만 이제 지지력이 점점점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오늘 꼭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전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저께 아시아 시장에서 홍콩 1% 넘게 빠졌으니 다 돌려서 했고요. 중국도 어저께 마이너스 0.5% 다 돌려서 했고요. 이 일본 상승했고 니케이 대만만 약간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우리나라만 어저께 0.7% 정도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이유는 미국처럼 인플레이션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가 나왔었는데 8월에 소비자 물가 3%대 다시 찍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3.4%가 나왔대요. 근데 지난달에 인플레이션 2.3%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1.1%가 올랐으니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죠. 지금 미국도 유가 상승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보다 인플레이션 반등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3에서 3.2 올라왔을 때 주가 영향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2.3에서 갑자기 3.4 되게 돼 그 영향을 어저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저께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 물론 유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도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선반영 됐을 확률이 괜히 높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유가의 상승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죠. 특히 다음 주 수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번 유가가 전달보다 6불 이상 평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 그거에 따라 오르는 게 보인다면 다음 달 소비자 물가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